네, 안녕하십니까. 25분을 받았는데요. 기록상에 약 1400년을 25분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압축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좀 건너건너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고고학도다 보니까 근거가 있는 자료로서만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최근에 태실에 대한 논문이 조금씩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해를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견해 다른 것보다도 이해를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먼저 용어 정리라는 것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태실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생활에서는 태실묘, 태묘, 뭐 태무덤, 태실렁, 태렁, 태총, 태분, 태분묘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풍수지로 뭐 잠깐만 제가 언급하겠지만은 이게 풍수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땅에 묻다 보니까는 음택의 개념이 좀 강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 태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풍수지리 학자는 아니지만 음택과 양택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풍수는 음택이다, 양택이다 두 개로만 분리가 되는데 절충이라는 것은 풍수가 없다 해갖고 풍수가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기 태실이라고 처음에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먼저 명당을 찾아서 태를 묻고 시설을 설치해요. 그걸 이제 아기 태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태주가 왕이 되면 뭐 추전왕이나 왕비나 왕이 되면은 거기에 성물을 치장을 하고 봉을 더합니다. 그걸 이제 가봉태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봉.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은 오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태봉약 봉우리 봉자를 씁니다. 태산이란 뜻이죠. 이제 그런 건데 뭐 여기에 뭐 장태산, 태산, 안태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할 봉자를 이제 태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료상에서는 두 개 구분을 하지 않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 가끔씩 글을 보면은 봉하다 이래 갖고 가봉태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료에서는 가봉태실만 기록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나 향후 태실 관련 논문을 쓰거나 이러면은 좀 사료적 검토를 좀 더 하시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건 괜찮은데 기존의 단어가 있고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와전시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이란 뜻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아지라고 많이 써요. 한자로만 하다 보니까 이두입니다. 악입니다. 그리고 악이시 이래서 이런 거는 뭐 양반이나 왕실에서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왕조실록을 보면은 뭐 김아지 뭐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김아지라 하면 안 되고 김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태와 안태의 개념입니다. 되게 심각해요. 감출장, 뭐 묻을장, 뭐 이런 거고요. 안은 단어 뜻 자체로는 편할 안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할 안자로서 이제 안치하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추다, 장태하다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근데 이제 편할 안자를 써갖고 안태를 할 때는 왕실의 태만을 말하고 장태는 민간태와 다 넓은 개념으로 쓴다 이런데 사료에서는 그런 거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안태사, 장태사라 안 하고 안태사라고 한 이유는 장태는 넓은 의미의 정가정의 개념이고 안태는 단지 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는 협의의 개념을 쓰다 보니까 안태사를 쓴 거지 장태와 안태를 민간과 왕실로 구분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제겠지만 세계유산 뭐 등재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지금 학술대에 관련돼요. 장태 문화는 세계 보편적인 게 맞습니다. 전 세계 보편적 이건 이미 알려져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태실 문화는 한국만이 특히 고려나 조선에서 와서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에서 충분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유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제 뭐 말씀을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크게 장태의 개념은 뭐 민간에서의 보신 것처럼 불에 태우고 또 땅에 묻고 물에 버리거나 띄워보내고 그 다음에 말려서 하는 것들은 벌써 조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민속적으로도 많이 되었고 이랬는데
문제는 태실은 땅이 묻다 보니까 매태의 개념이 일종입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혼동해서 쓰고 있고 김유신 태실이라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태실이라 이러지만 정확하게 용어로는 학술적 용어로는 태실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왕실에서 제도적 의례를 행하고 국가적 행위로 했던 그것만이 태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풍수와 합쳐진 개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술적으로 고려와 조선의 왕실 태실만이 태실로 지칭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조사하면서 추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민속적이든 뭐든 조사를 해보니까 약 483개소가 조사가 돼요. 그 중에 구전 다 합치면 삼한시대 8개, 삼국, 후삼국 20개, 고려 35개입니다. 구전 포함해서 문헌사적으로는 15개만 확인되고요. 조선 161개, 가봉 29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아기비가 132개고요. 그리고 가봉 태실도 실제로 밑에는 아기 태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분류를 했습니다. 지상은 가봉이고 하부는 아기 태실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전설, 북한에도 제가 문헌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23개소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전설 지명으로 한 259개소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28개소에서 조선시대 태실 성물이 나와서 태주는 모르지만 조선시대 태실로 이제 밝혀지게 됐고요. 그래서 483개소인데 앞으로 이게 조사를 계속하면 더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삼한시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구전으로는 삼한시대부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조문국, 마하왕, 가락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료상이 아니고 현대 와서 조사하면서 전설이나 지명으로 하다 보니까 고고학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요. 단순히 민속적으로만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후삼국시대입니다. 한 20개소가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헌하고 삼국사기에서 확인되고 고고학적으로도 김유신, 일단은 사적으로 지정됐으니까 태실로 부르겠습니다. 김유신 태실만이 딱 한 개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에서 최초로 김유신 텐을 태령산의 충북 진천에 묻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최초로 이제 확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태를 높은 산에 묻었다, 고산에 묻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풍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충북 태령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풍수 지리와 관련 없이 고산 줄령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사적이 지정된 것은 이 모습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무덤에처럼 방구행에 이렇게 하고 비가 있었거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는데 최근에 21년도에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고 해서 제 설을 이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영왕릉입니다. 가야집 김유신 집안이죠. 할아버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봉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장 같은 걸 돌렸습니다. 김유신의 태실하고 거의 동일한 이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태령산성으로 보고 있고 우리 고고학에서는 산성이다 아니다로 이제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데요. 저도 산성으로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적의 침입을 막을 만한 이 규모도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복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요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1961년에 이걸 계속 제사를 지내고 그동안 관리해왔던 집안에서 찍은 김유신 태실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돌무더기처럼 원추형으로 해서 돌을 쌓았고 이랬는데 군인들 비행 헬기장으로 하는 바람에 이걸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나중에 이 집안에서 얘기를 해서 복구되었던 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복원이 돼갖고 지금도 원형이 그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앞시 그거 물론 이게 또 원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문헌 기록에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관리하고 이런까지 늦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계속 기록이 나오는 거 봐서는 거의 함부로 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아요. 한국 이런 식으로 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5건이 고려사라든가 이런 간찬 사료 등에서 확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35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재밌는 것이 여기를 보시면은 태조부터 나옵니다. 태안사라든가 순종, 인종부터 고고학적 자료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서 강종,
현재 고고학적으로는 추정할 수 인종과 강종인데요. 나머지는 뭐 고려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밌는 게 이걸 보시면은 태자하고 왕만 현재 태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실을 조성했던 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현을 성격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왕실에 또 원당으로도 사찰의 태안사나 압시기부터 항목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고려시대에는 태자와 왕을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사찰에 왕실 수호 사찰의 개념 비슷하게 왕실 원당으로서 활용될 정도로 그 절에 안태를 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설치됐던 곳의 업격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고학적 태실 좀물이 밀양의 인종 태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산으로 내려와서 자청류 우백호와 안산들이 있는 것이 풍수지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은 봉분이 이렇게 풀이 많아서 그런데요, 나무가 봉분이 이렇게 있는 중앙 정도의 이렇게 사각형, 방형의 태함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요걸 제가 직접 수습을 했는데 청자 두 개입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여기서 아마 고려시대 인종태실은 이중태호로 했다는 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강릉엔 대관령 박물관입니다. 대관령 박물관 맨 앞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큰데요. 이런 지금 태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문에는 고려시대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증했던 분을 직접 만나서 충청도 어디서 돈 주고 사왔다, 자세히는 밝힐 수가 없다 이러는데, 어떤 그럼 왜 고려시대로 했냐 이러니까 그 파는 분들이 고려시대로 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함, 지금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어떤 성격 중에서 태함으로밖에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제 단지 구멍이 밑에가 아니고 위에 있고 뭐 이런 건데, 어떤 태함은 맞는 것 같은데 시기는 좀 잠정적으로 보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에 있는 고려원 강종 태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논문을 읽어보고 번역해 보면은 용문사비에, 정수용문사기비에 음양강이 지금 태자의 태장지를 젊은박 자비봉두에 점쳐 정하였다 이런데, 자비봉두를 번역을 안 했어요. 산봉우리에 꼭두기에 했다 이랬거든요. 자비, 왼쪽 자, 팔비자. 절을 보시면 절 안에서 밖을 보면 경치입니다. 왼쪽 팔이 있고 오른쪽 팔이 있겠죠. 여기에 이게 자비봉 고유명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봉 꼭두기로 번역을 했고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왼쪽 팔에 여기에 지금 조선시대 폐비윤씨 태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강종의 태실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폐비윤씨 태실을 발굴을 했고요. 요산 정상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풍수지리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고려 인종, 강종 때 늦어도 인종 이전엔 풍수지리가 접목되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더 빠르지만, 그러면 조선시대 태실을 왜, 고려시대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고고학적으로는 세종 때부터 모든 아들을 태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 때 들어와서 모든 딸들의 태실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표면적으로 태를 묻으면은 뭐 어질고 어리석고 성하고 세함이 이렇게 A한테 오고 또 미래 발전하고 이래를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마 물론 풍수지리의 동의감으로 했지만은 왕릉과 다르게 백리 아닌 전국에다 명당을 설치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전국에 있는 이씨들의 역성혁명, 왕씨의 역성혁명을 했는 것처럼 그런 불안을 위해서 명당을 먼저 선점을 해서 다른 제지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하는 이면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좀 되게 가능성이 높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시대에도 업격을 성격시키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민과의 유착 관계를 더 튼실히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태를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호를 하고 뭐 하고, 최근에 전남 익산에서 6세기 때
호가 발견됐는데 진단구 지진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랬는데 실제로 저는 태양아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세기 말쯤에 일본에 단바노 야스요리가 의심방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게 장태하는 방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진에서 당나라 때 썼던 상경, 중국의 상경치는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전을 5개를 넣는다, 빨간 비단으로 싸서 태를 넣는다, 뭐 깨끗하게 씻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동전이 5개가 나오고 안에 이물질이 없고 또 글자가 윗면으로 올라가 있는 걸 봐서는 그동안 우리 고고학계에서 진단구나 지진구로 봤던 것들을 태호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내부에 뭐 DNA 검사까지 하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려 시대에는 태실에 대한 뭐 조성, 의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처럼 간략하게 그렇게 확인되는데요. 조선 시대 들어오면은 태실 도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태를 뭐 안태살이야 뭐 봉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의례가 기록을 보면 세종 때 정립이 됩니다. 그 보시면은 뭐 공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고우토제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장태하고 봉토하고 태신 안의제 뭐 사후토제 이런 것들이 도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교, 도교, 뭐 불교 이런 것들이 밀교 자체가 뭐 태장경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적으로 섞여서 여기에 의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실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손 왕 원자 원손 대를 잇는 사람들 1등급, 그다음에 왕배선 대궁 공주 2등급, 3등급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은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지금 어떤 풍수 박사님이 그걸 구분을 했는데 좀 근거가 좀 미약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미약한 걸 좀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타깝게도 왕자로 있을 때 아기 태실을 조성해놓고 왕으로 가면은 옮긴 태실이 그럼 1등으로 가야겠죠. 2등이나 3등급 있던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단종은 세종 지금 성주에 있다가 법린산 옆으로 옮겨가는데 그건 아기 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왕 이렇게 1, 2, 3등급에 따라 격을 두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좀 이제 왕릉이나 이런 것 좀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금표라든가 하섭이라든가 함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 시대 들어와서 이 태실에 대한 이 폐단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농사철에 막 이러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왕들이 애민 정신의 개념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성종, 숙종, 영조, 정조 때 태실에 대한 폐단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성종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쪽 전제하지 말고 경기도 지방이 중심으로 하라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면 고고학적으로는 그보다 더 빠르게 벌써 경기도에 시행하는 것들도 좀 보이고요. 숙종 같은 경우도 한 산에 여러 개를 설치하라 이러지만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영조 때도 보면은 한 산에 다 되면은 또 다른 산에 해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원손이나 원자들은 궁궐 뒤 또 의원에 이제 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근데 정조 때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정립이 되면서 문효세자가 예천에 들어서고 나머지는 의원에 하는 걸로 가요. 근데 고종 때 다시 이게 흔들려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꼭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따라 좀 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민 정신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이제 보면은 초창기 때 태실이 연구될 때는 대부분 하삼도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하삼도를 만 했다고 주장하는 건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태실을 그동안 제가 조사를 하면서 몇 개가 좀 빠졌는데요. 까만 거 표시는 가봉 태실의 위치고, 그 다음에 하얀 거는 이제 아기 태실의 위치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하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전국적으로 좀 했고요. 근데 단지 하삼도에 좀 많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뭐 천자 남면사사성이라든가 우리가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면서
경상좌도 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임금을 중심으로 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사상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실의 관리도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은 왕세자 몇 명, 왕비 몇 명 이렇게 꼭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록으로는 태종, 세종 뭐 이런 한 분들이 이렇게 몇 명을 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뭐 기록이 소략해서 뭐 모든 임금들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왕릉처럼 관리를 했던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처벌도 건표나 하수안에서 하면은 왕릉과 같이 농원과 같이 해서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다른 데도 보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사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닌데 후에 다른 선생님께서 다시 하겠지만은 태실을 실질적으로 한 10년에 15년 정도 현장 조사를 직접 발로 뛰고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항상 그 의문점이 그동안 기존 견해 풍수 쪽에서 얘기하던 것들이 여기 보면 범, 태봉, 예용, 산정, 원무, 내맥, 용호, 안대, 간택지사 요게 태봉동록에 나와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태실의 입지를 보여주는 딱 한 문헌, 그 많은 문헌 중에서 한 문헌인데 아마 이것을 원무,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한문식으로 하면은 원무라는 거 원래 이 밑에 이하는 없다, 원래 뭐뭐는 없다, 이게 맞습니다, 번역이.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러면은 기존 견해처럼 맥이 연결되지 않고 덜판에 득서선 봉우리 그리고 이런 사신사들이 보이지 않는 지형이라고 그래요. 풍수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사했는 단 한 개도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신사, 안산, 뭐 자청룡, 우백꽃, 뭐 뒤에 주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 좀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겠죠.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쓰면서 저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있는 게 경북대에서 2016년도에 성주군에 학술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민병삼 쌤이 이 원이 원래 뭐뭐는 없다가 아니라 양균성의 감령경에 나오는 원무, 즉 현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근데 그것은 밝혀냈는데 번역이 완성되지가 못했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애매모호했는데 최근에 이제 21년에 범태봉, 무르태봉은 예용어 산정, 산의 꼭두기에 정상에 쓰는 것이 예인데 원무는 없고 이게 핵심입니다. 원무는 없고 내맥, 용호, 안대, 간택지사라 내맥, 매겨, 그 다음에 자청유, 우백호, 안대, 안산은 택하여 선택하는 일이다. 이렇게 풍수지리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장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걸로 대입을 하니까 다 되는데 그동안 왜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냐 하면은 한문식으로만 번역했죠. 근데 태봉동록은 이문이라 하고 관리들이 쓰는 리문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한문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를 좀 범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걸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견해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학문적으로 논문으로서 이렇게 감론을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특징은 현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산에서 팍 내려오죠. 여기다가 다시 올라 치솟았죠. 이렇게 요걸 도르래 행국이라 하거든요. 맥이 내려와서 푹 꺼집니다. 꺼졌다가 우리가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고바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힘들겠죠. 엑셀을 엄청 세게 밟겠죠. 그러면 기가 내려왔다 이리 가니까 얼마나 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힘이 좋겠습니까? 그 올라가려는 힘이 이 정상에 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개념에 대한 것이 계속 기가 응축되어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거를 아마 돌렬행국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무덤과 태실의 섭취인데요. 북쪽에 현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현무가 있는 이런 차이점들이 풍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풍수는 모르지만 보니까는
이 돌혈은 또 산중돌혈과 평지돌혈 두 개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조사해 보면 평지에 돌출되어 있는 삭감 모양의 봉우리는 딱 5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평지에 돌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일제강점기 때 지도라든가 고지도를 찾아보니까 뒤에 전부 다 맥이 있어요. 지금 개발이 되어갖고 마을이 들어서고 도로가 들어서면서 뒤쪽 맥 내려온 걸 다 깎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평지 돌출로 보게 되는데, 예, 그거는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예, 태실과 풍수의 결합이 되는 시기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조당집에 기록이 있는데요. 도의선사에 태어나면서 이마지불이라 강 부근에 우뚝 솟은 곳에 태를 두시오 한 것들이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미선사 건데요. 고려 태조와 관련되는 건데 오간사는 장태처이다. 뭐 이래가 누구의 장태이다 이렇게 평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벌써 이 시기 때는 벌써 태가 장태하는 것들이 풍수지리와 결합을 해서 이게 전형적인 풍수의 개념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간산도 5개의 봉우리가 돌혈 형국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김유신 때는 풍수가 아까 고산이라고 했죠. 고산 풍수가 적용되지 않은 곳에 설치되다가 이런 시기에 와서는 아마 8세기 중엽 또는 그 이전이라고 보는데요. 태실이 풍수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9세기 후엽 또는 이것처럼 9세기 후엽이나 12초에는 풍수가 일반적으로 좀 대중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문화적 근거들입니다. 태실에 최초로 보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핫하죠. 보시는 것처럼 사건 모양처럼 도래를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도 보시면 주산에서 내려오고 자청용, 우백호, 물이 흐르고 안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 아까처럼 번역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풍수적으로 완벽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설치한다면서 풍수로 얘기하고 이러면은 서로 안 맞는 상충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해체를 했고요. 항우 이제 제대로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 복원이 잘못됐죠. 사방석 복원도 지금 현재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아기비도 묻는데 잘못됐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복원하면서 놔둘 데 없어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항우 저도 이제 어떻게 복원 정비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문헌적인거나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태실입니다. 지금 요거 보면은 강릉에 경유옹주 태실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봉분이 등산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르고 막 다녀서 삭평이 되는데 요게 이렇게 민머처럼 방구형 봉분이 있고요. 그 앞에 아기비가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아기비의 구조를 아기태실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여기 유적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을 파고 이렇게 했는데 요 이전에는 경기도 태봉태실 할 때 도면을 제대로 썼는데 그 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뭐 하거나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그림을 많이 잘못 그렸어요. 예를 들어 뒤에서 맥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중 태호를 놓고 태지석이 이렇게 산진처로 떨어지는 여기 앞쪽에 태지석이 있어요. 근데 태지석을 뒤로 막 이렇게 했죠. 앞쪽에 했던 거는 뭐 저도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맥이 내려오는 걸 차단하 뒤에 놓으면 차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또 글자면도 태호를 향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구멍이 하나 파여 있는데요. 기능적으로는 물이 혹시나 밀봉을 하지만 들어가면 물이 빠지라는 배수구 역할도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또 길을 받으라는 그런 개념 의미도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몇 년 전에 발굴을 했는데 기존에 이 구멍이 안 뚫린 게 한 3-4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석공돌이 좀 이렇게 게을러서 그런 개념인데 요새 말로 하면 부실공사죠. 그런 건데 예산에서 입진이 태실에서 구멍이 2개인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해갖고 그 보니까는 밑에서 2개로 하고 위에서는 1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아마 배수구의 역할을 더 강조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했고요. 재밌는 게 아까 여기서 이제 고고학적 이런 모양들을 이제 볼 수 훼손됐지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울진의 강해군의 딸의 태실입니다. 요때 유일하게
당시 실책을 해갖고 실책도가 중박에서 확인이 됐는데 남아있어서 보시면은 민묘철은 방구형 봉분이 있고 아기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도굴이 돼갖고요. 이게 안 나타나 있는데, 예, 이런 식 구조들을 이제 너무 훼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원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예, 아기태실, 가봉태실에서 하부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강의 원형, 타원형 개념, 그다음에 방형 개념, 예, 약간 뭐 부정형이지만 원형, 타원형 개념, 그다음 재밌게 팔각형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주역의 8개의 방향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현재 가서 나침반을 놔도 그렇고요. 아마 원형, 방형, 팔각형이 나오는데 아마 의미는 아마 천원지방의 개념이나 주역의 개념이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예, 당시 조사했던 이런 것들이고요. 예. 예, 아기 태실의, 예, 맨 앞에는, 예, 이중태호의 모습, 예, 태지석, 뭐 금은, 동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맨 앞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좀 동영상 좀 틀어줄 수 있습니까? 실제 태입니다. 이 여성분들 여기서 이걸 직접 보신 분은 딱 한 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못 봤습니다. 이 요새 의료법이 하도 강해서 이제 못 본 제 조카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찍어줬던 모습인데요. 테러 공부하면서 이 코어인 핵심인 테를 못 보다 보니까, 예,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예. 혹시 죄송하지만은 한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직접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실제로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만져본 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분한테 뭐 시간이 좀 되면은 그때 봤을 때 소감, 그 상태가 어떤지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지영 선생님 혹시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그러면 종합토론 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종합토론 때 어떻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봉태실의 구조입니다. 예, 왕릉과, 예, 아주 거의 흡사하죠. 단지 내부 구조가 좀 다를 뿐인데요. 재밌는 것은 왕릉보다 가봉태실이 먼저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가봉태실에 먼저 확립이 되고요. 세종 때부터도 성주 선수상 태실처럼, 예, 아직 초기여서 완성이 못 되고 있다. 성종 때부터 아기태실 이런 것들이 완전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기태실 그대로 두고요. 지상에만 아까 민묘처럼 방구형이 있던 걸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예, 팔각난간형을 하고요. 중앙태석을 넣고 그다음에 가봉비도 이제 더 임금의 위치에 맞게 더, 예, 성격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왕의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 건의들이 함께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종태실 새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예, 의미와 구조인데요. 뭐 태장경의 의미나 이런 사방석, 중동석, 예, 개첨석, 팔관난간석 이런 데 보면은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희한하게 연인문, 만자문, 방승문, 연합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오래 가라, 무병장수하라, 영원히 가라는 이런 의미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양도, 예, 하나하나 뭐 막 한 게 함부로 한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